안녕하세요. 자, 제가 한번 계속 솔버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영상을 올린다고 계속 이렇게 영상에 이제 말했었는데, 최근에 좀 이것저것 일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솔버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올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보다 더 솔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솔버 막 이제 제대로 좀 시작해보는 단계라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감안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 보드가 어떤 보드냐면 이런 보드예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게 이제 제가 그라인딩 하다가 MP 오픈 EDB 제가 DB 히로 BB 히로 콜 이렇게 한 상황이죠. 그리고 플랍이 1088 레인보우 보드로 이제 깔렸어요. 깔렸는데 상대가 제가 체크하고 히로 체크 빌런 이거 스펠링이 맞나? 아무튼 빌런이 33%로 레인지 벳을 했어요. 그때 33X 레인지 벳. 그때 제가 핸드가 뭐였냐면 핀욕 수짓인데 백더 플러시 드로우가 있는데 이 핸드가 퀸아이 백더 플러시 드로우가 이러한 보드에서 미드하이 이게 미드하이 이 플랍이 미드 하이 페어 보드죠. 이러한 플랍에서 방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홀드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솔버를 공부하기 전에 저희가 목적을 가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플랍에서 솔빙하는 목적.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가려져 있었네요. 이렇게 카메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P BB 오픈 미드하이 페어보드에서 1호가 체크하고 빌런이 33% 레인지 벳 했고 제가 킹6 수디 백더 플러시 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고 이제 솔빙 목적 항상 솔버를 돌릴 때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어떤 게 궁금하고 어떤 액션에서 어떤 전체적인 이제 전략을 알 것인가. 저는 그죠? 미드 하이 페어 플랍에서 빌런의 작은 시베셋 방어하는 한계선 그리고 체크레이즈 하는 핸드 카테고리 어떠한가. 자, 그럼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이제 GTO 위자드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제 솔버를 할 때 보통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벳 팟에서 에이스킹 오프 수디시 플랍 미스가 날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버 돌려서 액션 보고 에이스킹 하나 딱 찍어서 이게 벳이 맞나 벳이 맞나 아니면 리버에 상대가 터프하게 올인을 했을 때 킹 맞고 폴드 해야 되나 그냥 솔버로 폴드 해야 되네 잘했네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솔버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예. 아예 도움이 되지 않지는 않겠지만 이제 포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에는 그리 많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버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솔버는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분석하며 공부하는 게 포커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볼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내려오냐. 자, 일단 거시적 관점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 플랍이 어떤 플랍인가? 어떤 플랍이야? 미드 하이 페어 보드죠. 그리고 이제 이 플랍이 누구한테 유리한지를 알아야겠죠. 미드 하이 페어 플랍은 IP 어그레서가 유리한가? 빅블라인드에 있는 트리플랍 디펜서가 유리한가? 이제 그걸 어떻게 보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에퀴티, EB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보면 이거는 미리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이시죠? 네, 이거 그대로 여기 메모장에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드에서 1088 보드에서 1088 레인보우 보드죠. OP 플레이어 EB는 마이너스 1.47, IP 플레이어 EB는 플러스 2.5, 에퀴티는 마이너스 42 플러스 57. 전체적으로 보면 IP 어그레서한테 좋은 보드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런 보드 같은 경우에는 꽤나 드라이한 보드고 서로 그렇게 히트된 핸드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IP 어그레서한테는 모든 하이 파켓이 다 있고 에이스 하이에서도 대부분 다 이기고 있겠죠. 뭐 그런 이유에서 이제 그런 레인지가 이제 이루어진 걸 이제 비교해 봤을 때 IP 어그레스한테 더 좋은 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좋을까요? 그거를 이제 사실 이렇게 숫자로 EB-1.47, EB 플러스 2.5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가장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비교하기 좋은 플랍이 에이스킹 2 보드예요. 에이스킹 2 보드가 되게 IP 어그레스한테 되게 좋은 보드죠. 그래서 IP 어그레서 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네. 에이스킹 2 보드에서 제가 미리 돌려놨는데 이래요. 네. 보시면 이제 EB는 그 팟 대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에이스킹 2 보드에서 팟이 4인데 IP 어그레서가 팟에 거의 한 80% 가까이 들고 있죠. 70%가 넘는 팟에 EB를 지금 가지고 있죠. 하고 에퀴티 같은 경우도 보면 꽤나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게 비교해 봤을 때 기준점 에이스킹 2 보드랑 봤을 때 IP 어그레서한테 좋기는 좋은데 그래 이제 막 좋은 보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 어그레서한테 유리한 보드라고 할 수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에퀴티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에이스킹 이 보드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보드는 아니지만 여전히 IP 어그레서한테 이점이 있는 보드다. 이렇게 이 플랍에 대한 전체적인 플랍에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에 대해서 일단 거시적으로 저희가 봤죠. 그 다음 일단 우리는 이런 보드에서 덩크를 하진 않죠. 여기 보면 미리 제가 위자들을 켜놨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덩크 레인지가 있죠 어느 정도. 하지만 저희는 이런 보드에서 덩크를 하지 않는 이거 다 덩크 레인지를 저희가 솔버드로 따라 하려면 대가리 터지겠죠. 그렇게 못하고 저희는 전체 레인지 체크를 할 거예요. 체크했을 때 이제 이거 중요한 거 여기서 IP 어그레서는 어떤 식으로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가. 잠시만 이게 잠깐만요. 네, 어떤 식으로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가 이제 이거를 봐야겠죠. 보면 일단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 했잖아요. 어떤 핸드로 어떻게 배제를 하는지 일단 먼저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플랍에서 우리가 플랍의 IP 어그레서 만약에 우리가 IP 어그레서 할 때 기본적인 전체 전략은 무엇인가 봤을 때 내 빈도를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작은 뱃이 50%, 책이 거의 50%. 그죠? 이런 아주 낮은 빈도의 뱃들은 무시해도 되겠죠. 네. 그는 기본 저희가 이제 그라인딩을 하다 보면 빠르게 핸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딱딱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 전략을 수립하려고 배우고 이제 수립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보드에서 IP 어그레서의 경우 기본 전략은 33% 벳, 50% 하프 빈도, 책 빈도 반. 그러니까 IP 어그레서는 기본 전략이 레인지 벳, 하프, 책, 하프.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솔버 돌리면서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어, 다시 돌려봤는데 이게 또 만약에 버튼일 경우엔 달라요. 이게 보면 지금 50% 작은 뱃 50% 책이죠. 이거를 버튼이 레이즈를 했다고 가정하면 뭐 88 이랬죠. 우리가 책했을 때 버튼의 경우 하프벳도 이제 썩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책을 좀 더 적민도로 하죠.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역학이 일어났냐면 이런 보드에서 버튼이 레인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버튼 레인지는 얼리 포지션 오픈한 레인지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이렇게 좀 드라이한 보드에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자주 레인지벳을 할 수 없고 이제 벳을 하면 좀 폴라덱의 사이즈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중간에 가다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얼리 포지션에 있는 인포지션 어그레서가 이제 레인지 벳을 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봐야 되니까 자 이제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레인지 벳 했죠? 그러면 빅블라인드 이제 저희 기본 전략 저희의 빈도를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전체 레인지가 어떤 식으로 액션이 이루어지는가. 네. 우리 DB의 액션 빈도, 액션 전략, 전체적 전략. 레이즈 지금 보면 20% 하죠. 꽤나 많이 하죠. 이런 보드에서 상당히 작은 레인지 벳을 이제 작은 레인지 벳에는 상당히 많이 체크레이즈를 많이 하죠. 콜을 지금 33% 하죠. 네. 하고 콜드를 45% 하네요. 보면 45% 그러니까 65% 레인지로 방어하는데 레이즈를 거기서 20% 하는 꽤나 높은 빈도로 체크레이즈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런 보드에서 상대가 얼리 포지션에 있는 IP 어그레서가 레인지 베이스를 했을 때 우리는 꽤나 높은 빈도로 체크레이즈를 해야 한다.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이제 저희가 배웠죠. 전체적인 전략을 배우고 이제 저희가 보면 거시적 관점에서 미지적 관점으로 가라고 했죠. 자, 이제 저희가 거시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거시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미시적 관점으로 가볼게요. 미시적 관점이 뭐가 있겠죠? 이제 핸드 카테고리가 있겠죠. 어떤 핸드군이 어떤 식으로 액션을 하는가. 자, 그러면 보면 이게 그 위자드가 정말 편한 게 필터를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핸들을 이렇게 오버페어, 다페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것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자, 보면 이러한 보드에서 쿼드는 어떻게 하냐? 뭐 퓨어 레이저 하죠. 자, 뭐 쿼드 레이저 하고 브라우스의 경우 레이저 하죠. 이제 템파켓, 템팔. 템파켓의 경우 아무래도 상대의 슈퍼라는 레인지 10x를 강하게 블락해서 절반의 빈도로 책 레이저 하고 템팔의 경우는 거의 퓨어하게 체크 레이저 하네요. 네. 하고 트립스. 자, 이제 이 트립스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체크 레이저 해야 되는가가 나를 볼 건데 보면
이게 지금 핏핸드 군의 경우에 조금 높은 키커에서 낮은 키커로 올수록 대칭성을 보이죠? 여기서 열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레이즈 빈도가 작아지죠. 근데 에이스 X가 좀 더 덜 체크레이즈 하는데 아마 이거는 에이스 하이라는 그 자체의 쇼다운 밸류도 있기 때문에 좀 킹 X보다 덜 하지 않을까요? 거의 킹 X 립스 보면 퓨어하게 체크레이즈 한다고 저희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키커가 낮을수록 더 레이즈를 덜 하네요. 네, 키커가 낮은 트립스의 경우 거의 뭐 절반 좀 안 되는 빈도로 체크레이즈를 한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 98 수직 같은 경우에 키커가 낮음에도 108, 퀸8 수직보다 더 체크레이즈 하는데 이 이유는 아마도 그거겠죠? 보드 연결성, 백도어 스트레이트 드로우라는 추가적인 핸드 에퀴티가 있어서 이다. 저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보면 여기 퀸엑스, 잭엑스, 수직, 퀸엑스, 잭엑스 트립스보다 78, 86, 85 이런 것들이 좀 더 체크레이즈를 많이 하죠. 뭐 이거는 아마 이것도 이제 보드 연결성 백도어 스트리트 드로우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 오프스틱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냥 이거 보고 높은 빈도로 체크레이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하고 이제 저희가 트립스를 봤으니까 트립스니까 지금까지 본 게 트립스 쿼드 플러스죠. 뭐 높은 빈도로 체크레이즈 하고 트립스의 경우는 스피커에 따른 체크레이즈 빈도 대칭성이 보인다. 하지만 백도어 스트레이트가 있는 경우는 스피커가 낮음에도 좀 더 높은 빈도로 체크레이즈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솔버의 경향성을 배웠죠. 워페어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체크레이즈 하진 않네요. 네. 퀸스 잭스 절반의 빈도로 체크레이즈 한다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탑페어의 경우 음, 이것도 보면 지금 뭐야 이거 잠시만 탑페어의 경우도 지금 이것도 좀 에이스 에이스 키커를 가지고 있는 탑페어가 좀 더 많이 배슬하죠. 이건 아마 이 핸드 자체의 밸류 때문에 좀 더 레이즈를 한다고 뭐 저는 이렇게 보는데 또 사실 솔버가 저희가 나온 결과물을 보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왜 이런지 이유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고 퀸 피커보다 퀸텐이나 퀸텐은 또 빈도가 더 높은데 잭텐은 또 빈도가 낮고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유 아시는 분 있으면 여기 좀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죠? 이게 뭐 백도어 스트리트 드로우나 뭐 그런 거 생각하려면 사실 백도어 스트리트 드로우 때문에 킹X보다 퀸X가 더 퀸 키커 있는 탑페어가 더 뱃을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또 잭텐 가면 더 내려가네요 빈도가. 그건 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에이스 10을 제외한 탑페어 그러니까 탑페어는 한 절반보다 좀 낮은 빈도로 이제 플레이즈 한다. 오프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백도어가 있는 핸드들이 더 뱃을 많이 하죠. 탑페어 보면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가 있는 핸드들이 더 뱃을 많이 하고 백도어가 없는 경우는 그냥 콜로 끊어도 좋겠죠. 저희가 그렇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거고 오프스틱 핸드들 보면 에이스 10을 제외한 다른 탑페어들은 거의 뭐 7, 80% 콜이 나오네요. 이거는 뭐 아주 가끔 체크레이즈 하면 되겠죠. 네. 하고 보면 구텐 수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빈도로 좀 높은 빈도로 체크레이즈 한다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아마 백도어 스트레이트 드로우라는 추가적인 에퀴티 때문에 이제 배스를 하는 걸 거고. 네. 타페어는 이 정도 이제 저희가 핸드 카테고리에서 이런 보드에서 타페어는 어떻게 하는지 봤죠. 언더페어 뭐 굿파켓 당연히 체크리겠죠. 체크레이즈 하면 체크레이즈 해서 밸류 받을 것도 없고 체크레이즈 한다고 해서 블로퍼 에퀴티가 있는 것도 아니죠.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재밌는 게 솔버 보면 항상 이렇죠. 세 번째 페어 보면 지금 1088이잖아요. 7766보다 밑으로 갈수록 더 체크레이즈를 많이 해요. 7766 높은 빈도 콜 5, 2 낮을수록 낮은 빈도가 높아짐. 이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런 낮은 파켓 페어를 체크레이즈 했을 때 상대의 665544 이런 핸드들 저희가 이 파켓으로 체크레이즈 하면 이런 핸드들이 이제 이런 핸드들에 대한 폴드 에퀴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 파켓으로 이제 체크레이즈 했을 경우 뭐 상대 뭐 에이스 5 이런 것들에 대한 이보다 높은 하이카드 5X 에퀴티를 디나이 할 수 있죠. 이제 블러프 에퀴티죠, 사실. 예. 66 이런 경우는 체크레이즈 한다고 해서 뭐 별로 블러프해서 뭐 블러프를 하고 싶은 목적이 없죠. 근데 낮은 파켓 페어의 경우 이 파켓으로 체크레이즈 하면 4파켓, 5파켓, 6파켓, 7파켓 폴드 시킬 수도 있죠. 네, 그거에 대한 블러프 에퀴티 있고 이거보다 하이카드에 대한 또 이거보다 하이카드를 폴드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6X 뭐 이런 6X 뭐 4X 이런 핸드들 턴에 그런 핸드들이 깔리는 거에 대한 블러프 에퀴티가 있으니까 이게 좀 낮은 파켓 페어의 경우 높은 빈도로 체크레이즈 한다고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겠죠. 보고 이제 세 번째 페어 봤죠. 어떤 핸들 어떻게 하냐 지금 계속 보고 있죠. 네, 보면 네, 뭐 이거는 뭐 그냥 쉽죠. 이게 제가 아까 지금 이게 이거 보면서 좀 궁금한 건데 저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면 스트레이트 드로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빈도로 체크레이즈 하죠. 거의 그냥 뭐 그냥 모든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다 체크레이즈 한다고 저희가 기본 전략 수립해도 뭐 그래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뭐 70% 빈도, 70%가 넘는 빈도로 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높은 빈도, 아주 높은 빈도로 체크레이즈 한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잭구 수뒷보다 97 수뒷을 더 체크레이즈 하는 이유가 뭐지? 아무래도 이제 8X에 대한 블락커 효과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왜 이런지 잘 모르겠네요. 잭구 수집보다 97 수집 체크레이즈 빈도가 높은 이유는. 음, 아시는 분 있으면. 그리고 이제 뭐 거시작 같은 경우도 높은 빈도로 체크레이즈 하죠. 이런 거 이제 거시작 같은 경우도 거의 70% 그냥 빈도로 이제 체크레이즈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밸류 핸드들을 이제 체크레이즈 하는 밸류 핸드의 트립스도 있고 뭐 에이스 10 이런 핸드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거시작 히트 드로 이런 핸드를 섞어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 저는 퀸6 수짓으로 방어를 해야 되나 마나 이렇게 고민을 했죠. 그래서 투카드 백더 플러시 드로 어디까지를 방어하는가. 퀸 7 수디까지는 폴드네요. 네. 퀸 7 수디까지는 폴드고 일단 에이스 X 백더 플러시 드로우부터 볼게요. 에이스 퀸, 에이스 잭 당연히 묘하게 콜을 하겠죠. 하고 에이스 9 같은 경우는 체크레이즈를 하네요. 네, 하는데 아마 이거 보면 지금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에이스 9 하트보다 에이스 9 클럽 뭐 에이스 9 스페이드 이런 게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백더 플러시 드로우가 있는 경우 레이즈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백더 플러시 드로우가 있으면 에이스 9 같은 경우는 퓨어 콜이고 백더 플러시가 드로우가 없으면 절반 빈도로 이제 폴드 하네요. 네, 이거 아마 8, 90 이제 백더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있기 때문에 보드 연결성 때문에 에이스 9부터 이제 체크레이즈를 하는 것 같고 자 보자. 네,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에이스 7도 이것도 뭐 백도어 스트레이트 드롭 있고 뭐 보드 연결성 때문에 체크레이즈 하는 것 같고 뭐 이렇죠. 그러니까 빈도로 하면 된다. 에이스 X 그 높은 에이스 퀸, 에이스 잭 이런 거는 이 자체로 쇼다운 밸류가 있기 때문에 체콜이고
보면 지금 백더 플러시 드로우가 있는 하이카드 보면 킹X가 훨씬 더 많이 하죠. 킹X, 킹9 이런 거. 아마도 이런 킹X 백더 플러시 드로우가 체크레이즈를 더 많이 하는 거는 에이스 X에 대한 블러프 에퀴티도 있고 블러프 에퀴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에이스 X는 에이스 하이라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이러한 드라이언 보드에서 쇼다운 밸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킹X들이 좀 더 높은 빈도로 체크레이즈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고 뭐 퀸X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 플러시 드로우가 있으면 절반 빈도로 체크레이즈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어디까지 방어하고 어디가 한계선인가 어떤 핸드들이 더 체크레이즈를 많이 하는가 이런 거를 핸드 카테고리별로 이제 저희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죠. 하고 뭐 그러니까 하이 카드 하나랑 낮은 카드 하나 들고 있는 백더 플러시 드로우가 있는 카드는 8X 밑 그러니까 보드가 지금 10, 8이죠. 8 밑으로는 다 폴드를 하네요. 네. 강화하지 않네요. 이게 제가 16X 이거 들고 헷갈렸는데 네. 이게 폴드가 맞는 옵션이 없고 보면 이제 뭐 벤칠 이런 것들 뭐 백더 플러시 들어가 있으면 퓨어하게 체크를 하죠. 여기는 이제 트립스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모든 핸드 카테고리를 다 봤죠. 뭐 저는 이제 솔버를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 기본 전략을 보고 거기서 핸드 카테고리별로 이제 저희가 다 쿼드, 플러스, 트리플, 트립스, 오버페어, 탑페어 이런 거 싹 다 봤죠.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고 이제 거기서 그 핸드 카테고리에서 어떤 핸드는 어떻게 하고 어떤 빈도가 더 높게 나오는지 이제 그 디테일을 좀 더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그래서 이 플랍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저는 한 이 정도 하고 이제 끝내는데 좀 더 깊게 공부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버튼이 또 하프벳 했을 때 또 어떤 핸드들이 체크레이즈를 하고 어디까지 또 방어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한 스팟에서 되게 배울 수 있는 게 많다 생각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솔버 공부하실 때 이렇게 뭐 에이스킹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스킹 폴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포커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